아유, 잘 나가시네요. 부럽다 정말.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듯 불편한지 느껴보신 적 있나요? 겉으론 칭찬 같지만 속에 담긴 건 질투와 비교심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당신이 저렇게 사는 게 괜히 거슬린다. 이런 말은 그저 한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병들게 만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강명자 어르신은 퇴직 후 공방을 열어 손수 만든 천가방을 팔며 소소한 즐거움으로 노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모임에서 자신이 만든 가방을 들고 나갔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돈 버시겠네. 이 나이에 가방 팔아서 놀러도 다니고 부자 되셨겠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뒤로 다른 친구들까지 언니는 좋겠어요. 남편 없어도 자유롭고. 나는 시집간 딸만 둘이라 돈 쓸 일밖에 없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자 어르신은 그 말들이 그저 질투나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방에서 만든 가방을 친구에게 선물했을 땐 나는 이런 거 안 들어. 그냥 요즘엔 브랜드만 써.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칭찬하는 척, 위로하는 척, 부러워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결핍을 유명자 어르신에게 쏟아내고 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수동 공격적 말투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말 속에 숨은 비교심과 질투, 그리고 자기 연민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형태죠. 문제는 그 말들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처럼 느끼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내가 조심했어야 했나? 자신의 삶에 대해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순간들. 그건 명백한 말의 독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합니다. 말은 진리를 전하기도 하지만 권력의 도구로 쓰일 때 사람을 조용히 지배한다. 우리는 노년기에 더더욱 이 말의 기세에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칭찬인지 질투인지 경계가 흐릿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나 자신이 잘못한 듯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젠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덮으려는 말일 뿐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선 그런 위장된 칭찬, 말 속의 비교와 질투, 노년기 관계를 병들게 하는 은근한 말투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말에서 어떻게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속으로 미소를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의 작은 성취에 겉으론 박수치며 속으론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 그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무겁게 만든다면 지금 이 방송이 분명 작은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김정숙 어르신은 평생을 곱게 살아온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모난 말하지 않고 자식 자랑 한번 크게 해본 적 없는 분이었지만 작년 어느 모임에서 조용히 쌓아온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같은 아파트 동네 어르신 모임이 있었고 각자 근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작은 손녀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우리 손녀가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상을 받았어요. 할미 닮아서 그런가 봐요. 말 끝엔 쑥스러운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3살 위의 박모 어르신이 바로 말을 던졌습니다. 아유, 손녀가 잘났네. 우리는 그런 소식 들을 일도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하려고 모임 나온 건 아니죠? 순간 모임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웃던 얼굴들이 굳고 말이 멈췄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웃으며 넘기려 애썼습니다. 아이 뭐, 자랑은 아니고요.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하지만 그날 이후로 김 어르신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분보다 잘났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질투처럼 들렸나 봐요. 이 일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말 속의 공격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감정 투사성 비아냥이라 부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결핍이나 불편한 감정을 상대의 말에 더 씌워 비난처럼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말은 표현은 부드럽지만 상대의 기쁨을 죄책감으로 바꿉니다. 부럽다, 좋겠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기쁜 일을 말할 용기를 잃고 입을 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내가 너무 나섰나? 내가 눈치 없이 굴었나? 하지만 이건 말한 사람의 감정 문제이지 들려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진짜 부러움은 칭찬 속에 숨어 상대의 기쁨을 훼손한다 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랑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기쁨에 함께 미소 짓지 못하고 늘 말끝에 그래도 나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라는 말을 붙인다면 그건 함께 나눌 인연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거리의 신호입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그 후로 손녀 자랑은 이웃이 아닌 손녀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너는 자랑스러운 아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 말이 어쩌면 가장 진실한 말의 쓰임일지도 모릅니다. 내 기쁨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노년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인간관계의 온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69 하영길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친구들에게 넌 참 여유 있어 보여. 넌 걱정 없어 보여.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남보다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자신의 힘든 얘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20년 된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영길 어르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참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나는 이렇게 허리 휘도록 일해도 애들 학비에 숨 넘어가는데 넌 뭐 걱정도 없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콕 찔렀는지 어르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어르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 배달 갈 준비를 하고 도시락 10개를 직접 싸서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나왔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아온 적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중이 아니었는데 넌 괜찮잖아? 넌 아무렇지 않잖아? 라는 그 말이 자신의 모든 고생을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도 새벽마다 일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핑계처럼 들릴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들을 감정 무효화 화법이라 부릅니다. 상대의 마음이나 노력, 혹은 아픔을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쉽게 평가하고 덮어버리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은 특히 잘 버티고 웃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던져집니다. 넌 강하니까 괜찮지. 넌 잘하니까 힘들진 않을 거야. 하지만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가장 지쳐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이 상처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드는 사람을 보고 그 무게를 가벼웠다고 말하지 말라. 하영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말하지 않았기에 타인은 그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짊어진 어르신은 고요하게 병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질투가 아니라 자기 삶의 피로를 친구의 여유에 투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칼이 될 수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넌 괜찮아 보이니까 라는 말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은 무게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주지 않은 고통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요한 인내는 누구보다 깊은 삶의 태도임을 스스로 알아줘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말할 때 당신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나는 내 무게를 충분히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다시 단단하게 일으켜 줄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6배정의 어르신은 평소 말수가 적고 어떤 자리에서도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듣는 입장이었고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분위기를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동네 사람들과의 점심 모임에서 어르신은 누군가의 농담 섞인 말에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혜 언니는 항상 조용하고 참 사람 불편하게 안 하죠.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지만 정의 어르신의 입꼬리는 굳게 닫힌 채였고 그 뒤로 말이 더 줄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왜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 말은 아무리 웃으며 했더라도 정의 어르신의 마음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몇 날 며칠을 찌르듯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투영하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투를 불투명성 비난이라 합니다. 상대가 자신처럼 반응하지 않고 예상과 다른 태도를 보일 때 그를 불편하게 여기고 결국에는 탓하게 되는 심리입니다.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은 표현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조용히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정의 어르신도 그날 이후로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웃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조르주 바타유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존재의 무게를 지닌다. 그것을 부정하는 말은 가장 큰 폭력이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말이 없는 사람을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조용한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 다름을 공격의 이유로 삼을 때입니다. 정의 어르신은 그 일을 겪은 후 스스로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한 게 내 방식이었을 뿐인데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가 관계에서 지켜야 할 태도와 경계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고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듯 누군가의 침묵이나 조용함을 불성실이나 이상함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도 말 좀 해요. 왜 그렇게 조용해요?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요. 라는 말을 듣고 작아졌던 적이 있다면 이 말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나는 조용하지만 온전한 사람이다. 당신의 고요는 약점이 아니라 당당한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일은 김춘배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을 다니며 뒤늦은 배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학교 문턱조차 못 밟았던 어르신은 글자를 배우는 일이 삶의 남은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목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트에 꾹꾹 눌러 쓴 자기 이름 석자를 처음 읽어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를 수 있다니 살아있는 기분입니다. 그 감동은 그 누구도 흉볼 수 없는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가볍게 비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지인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그냥 TV나 보고 편하게 사세요. 괜히 애들 흉내 내다가 허리나 망가집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질투와 조롱, 그리고 비교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왜 하냐? 나는 포기했는데 당신은 왜 도전하냐? 그 마음이 말이라는 껍질 속에
살짝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춘배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공부가 힘든 건 아니다. 사람의 말이 마음을 꺾게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도전 저해형 말투라 부릅니다. 상대의 열정이나 시도를 현실적인 문제로 포장해 비난하거나 꺾으려는 태도. 그 말은 나는 안 하니까 당신도 하지 마세요라는 감정의 전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도전 자체가 드문 일이기에 그 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당신이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죄책감을 자극한다. 그 죄책감은 공격이 되어 돌아온다. 고 말했습니다. 김춘배 어르신의 도전은 누구를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비웃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놓쳐버린 기회를 후회하며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말은 이 나이에 뭘 더 하냐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생을 멈추게 만들고 당신의 의지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춘배 어르신은 그 말 이후로도 여전히 복지관에 나갑니다. 글씨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이름을 쓰며 자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배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말은 어떤 말보다 빛났습니다. 혹시 당신도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 마음에 그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에서 조용히 걸어 나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것. 그 글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나를 살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 윤미화 어르신은 평소엔 부드럽고 항상 웃는 인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 많고 편한 언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조용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니는 마음이 참 넓어. 아무리 말해도 화도 안 내고. 진짜 대단해요. 나는 언니처럼 못해. 이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당신은 참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 당신은 어떤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 이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점점 미화 어르신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속상하게 해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언니는 그럴 뿐 아니잖아요. 이 말들이 어르신의 인내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화 어르신은 처음엔 나도 참아야지, 나이 들수록 둥글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가볍게 들리고 화가 나도 표현할 수 없고 힘들어도 내색하면 왜 언니답지 않게 그래요? 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의 구조를 포장된 침묵 강요라 부릅니다. 칭찬처럼 말하면서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빼앗고 고요함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감정은 서서히 눌려지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침묵은 미덕일 수 있으나 강요된 침묵은 폭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화 어르신은 어느 날 작은 다툼이 있었던 뒤 그동안 쌓인 말들을 한 번에 터뜨렸습니다. 나는 사람 아니야? 왜 나는 참아야 해? 왜 나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해했지만 그 이후 어르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말 안 하면 진짜 나를 잃는 거더라고요. 그 말은 침묵을 지켜온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혹시 당신도 넌 마음이 넓잖아, 넌 늘 괜찮잖아 라는 말에 감정을 감추고 있진 않으셨나요? 그 말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작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속상해. 나도 사람이야.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시작으로 당신은 다시 존중받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침묵이 아닌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칭찬처럼 포장된 말 속에 질투와 비교심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말들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좋겠다, 여유 있어서. 넌 항상 괜찮아 보이니까.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넌 참 참을성 많아, 대단해. 그 속엔 격려도 응원도 없었습니다. 대신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고요를 비난하며 당신의 도전을 방해하려는 감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은 당신답지 않다는 식으로 당신을 고정된 틀에 가두고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순간 그 의지를 꺾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에 더 무섭고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위장된 언어 공격이라 정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의 감정을 흔들고 자신의 불안이나 질투를 덮기 위해 말하는 방식. 그리고 이 공격은 특히 노년기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변화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우며 한 사람의 작은 행복이나 안정이 주변의 불안과 결핍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뒤에 말 못할 서러움을 안고 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젠 그 말들에서 당신의 감정을 지킬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기쁜 일은 말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의 기쁨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정당한 증거입니다. 둘째,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아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거리를 둬야 할 말투를 구분할 줄 아는 감각을 기르세요. 칭찬 뒤에 근데 넌 원래 그렇잖아 라는 말이 붙는다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노력과 가치를 묵살하는 감정의 칼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건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감정을 잘라내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단단해지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고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만이다. 그 한마디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자신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말의 상처를 견디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엔 상처 주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말과 마음의 거리두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야 할 건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